안녕하십니까. 해도 안 되는 것을 설명해주는 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질환인데 의외로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두통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 두통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 버전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흔한 여러 가지 두통 증상을 환자들이 실제 말하는 언어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형, 이분은 생리 시작하면서 두통이 심해진다. 여성분들 중에서 이게 많습니다. 과거 우리 두통, 치통, 생리통엔 이런 광고도 많이 들었을 건데 그 두통하고 생리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생리 시작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어깨와 뒷목이 무거우면서 두통이 발생한다. 어깨와 뒷목이 무겁거나 아프면서 같이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아프기도 하다. 이 정도면 좀 심하긴 하죠. 평소 먹던 커피도 두통이 있으면 일제 먹지 못한다. 2, 3일은 거의 굶다시피 하고 직장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을 자야 한다. 두통이 시작되면 성격이 예민해지고 평소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도 화가 난다. 30대 후반부터, 이분은 30대 후반부터 이랬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사춘기 이후부터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두통 발생 주기는 매달 한 번씩 생리를 주기로 해서 발생한다. 이분이 기존에 받았던 치료는 진통제 링거도 맞고 한약도 복용하였으나 두통이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서 한약 복용한 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두통의 대표 처방인 반하백주 천말당도 복용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20년 전부터 머리가 아프다. 항상 아픈 편인데 양쪽 옆쪽 얼굴이니까 양쪽 옆 눈 위 부위가 아파서 진통제를 자주 먹는다. 이때 양쪽 앞옆 부위가 아프거나 앞면 부위가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요 뒷골이 당기기도 한다. 이거 항상 뒷골 당긴다는 얘기 또 나오죠. 심하게 머리가 아프면 눈알이 빠질 것 같이 아프다. 대부분은 눈알이 빠질 것 같이 아프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희귀하게 또 눈이 들어간다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는 심하게 아팠다. 양쪽으로 눈을 움직이거나 고개를 돌리면 왼쪽 앞옆 부위가 찌릿찌릿하며 많이 아팠다. 세 번째, 1년 전부터 심해져 한 번 아프면 1, 2회 정도 진통제 복용한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아프고 쿡쿡 쑤시며 느낌으로 아프다. 아픈 곳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마다 달라서 뒷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좌우가 아플 때도 있다. 여기도 또 뒷머리가 아플 때가 또 있다고 나오죠. 머리 아플 때 오심감이 있어 토할 것 같으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 있고 어지럽기도 하다. 생리 전에는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도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플 때가 있다. 네 번째는 좀 심플한데 싫은 거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프다. 뒷목이 뻣뻣하다. 이분은 이제 학습 이것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상담 와서 치료한 경우입니다. 두통에는 여러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두통의 동맹 세력이자 어째 보면 이게 배후 세력이기도 하고 본부 세력이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음증이 있습니다. 음증. 이거는 이제 여성들이 많은데 음증이라고 하면은 좀 몸이 차가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반되는 증상들이 많은데 첫째, 기운이 없고 가라앉는다.
이게 좀 특징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생리는 2, 3일, 소량이고 생리를 하면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 올해 초까지는 일주일씩 늦어졌는데 최근에는 10일 정도 당겨서 한다. 이게 뭐냐면 생리가 늦어졌다 빨라졌다는 겁니다. 두통 환자들이 이게 생리에 대한 여러 질환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리가 늦어지는 것도 있고 빨라지는 것도 있고 뭐 일주일 올해 초까지는 늦어졌고 최근에는 또 빨라지고 한 사람 앞에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죠. 손이 저리고 가끔 오른쪽 발끝이 시리다. 작년에 일을 많이 하고 난 후에 왼쪽 손이 계속 저리다. 식사 이게 중요한데 새끼 밥만 양호하다. 한 공기 이상 먹으면 소화가 될 때쯤에 흰트림이 계속 올라온다. 이건 위가 그래 좋은 편은 아니죠. 소화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애를 낳을 때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분은 산후부터 몸이 이제 안 좋아진 경우인데 보통 여성은 사춘기 이후부터 이런 게 많습니다. 속이 미식거리기도 하고 잘 체하고 토하기도 한다. 속이 미식거린다는 것은 이런 분들은 참을미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변은 무르고 가늘게 보고 시원하지 않다. 소변은 자주 보고 양이 적고 시원하지 않다. 잠을 잘 자지 못하고 2, 30분 뒤척이고 중간에 소변 때문에 3번 깬다. 개운하지 않다. 이분은 좀 심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고요. 좀 가벼우면 오히려 잠이 많아서 잘 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피곤하고 침침하다. 오후에 충혈이 잘 된다. 10년 전에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난 후 항상 오른쪽으로 이명이 있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감기 시 목이 붓고 아프다. 항상 뒷목이 뻣뻣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뒷목이 뻣뻣한 거. 그 다음에 무리하면 허리가 아프다. 자한이 많은 편이다. 땀이 많이 흘린다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주로 많냐면 손발에서 땀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손이 차면서 땀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남하고 악수하거나 뭐 자기 연인과 손을 잡거나 이럴 때 좀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누구랑 악수하거나 자기 연인하고 손을 잡는데 상대방이 불쾌할까봐 손은 찬데 땀은 나는 경우입니다. 그 추위를 많이 탄다. 음증이니까 이런 건 당연하게 추위를 많이 타죠. 자고 나면 얼굴이 붓는데 오후에 빠진다. 붓기도 있고요. 혀가 약간 가운데로 갈라지고 평소 입병이 자주 난다. 왼쪽 팔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자주 든다. 이런 분들 중에 항상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런 상태로 지내오신 분들은 그게 자기 정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은 걸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피곤하지 않은 게 뭔지 머리가 맑다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했다시피 이런 증상은 사춘기 이후부터 많이 생기는데 어린이들이 두통이 있으면 이건 좀 악질에 속합니다. 보통은 사춘기 이후로 여성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이후에 생겨야 될 게 그 이전 어린이 시절에 생기거나 예를 들면 노인 시절에 생겨야 할 때 것들이 우리 성인 남녀에게 생겨도 그거 안 좋은 거죠. 동방 증상 중 양증은 남성들한테 주로 많은데 여성들도 있습니다. 뒷목이 뭉친다.
잘 때 땀이 많다. 시험 전날 잠이 오지 않는다. 편식, 감자튀김, 햄버거, 고기, 치킨 등을 좋아한다. 야채는 싫어한다. 냄새, 맛이 둘 다 싫다. 우리 보면 그 편식이 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맛보다는 냄새에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생선 비린내가 싫다든지 뭐 오이 냄새가 싫다든지 좀 예민하죠. 이번에 이제 과일 알레르기가 있고 뭐 복숭아, 사과, 키위, 배, 딸기, 우유도 알레르기가 있다고 합니다. 불안할 때 가슴이 잘 뛴다. 그리고 얼굴로 땀이 열이 난다. 열이 난다. 양증이니까 열이 잘 나고 더위를 잘 타죠. 찬물을 좋아하고 찬물을 달고 산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된다. 양증 특징은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더위도 많이 타고요. 이렇게 크게 동반 증상은 음증, 양증 두 가지 이렇게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두통이 사실 흔한 질환인데 왜 치료가 잘 안 될까요? 이걸 이제 화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첫째, 두통을 유발하는 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가장 원인이 뭐냐면 화학적으로 보면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통증을 유발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소염 진통제, 뭐 아스피린, 타이레놀, 개보린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많이 쓰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프로스타글라딘 줄여서 PG라고 있습니다. PG라고 하는데요. 이 PG는 왜 생길까요? 보통은 이제 음적인 경우는 이 소화불량에서 많이 유발이 됩니다. 이게 특히 여성들한테 많죠. 그럼 이 또 소화불량은 또 어디서 오느냐? 뭐 식사를 불규칙하게 먹든지 과식하든지 뭐 폭식하든지 안 먹든지 하여튼 안 좋은 식습관으로 오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자기가 속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식사를 왜 불규칙하게 할까? 이것도 이제 원인 한번 찾아보면 내가 직장 다니는데 막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 어디 뭐 영업하러 가기 때문에 일정하게 내가 식사를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걸 쭉 보면은 첫 번째 바빠서 그래서 식사를 불규칙하게 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생겼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라딘이 생겨서 두통이 이제 발생했다. 그 두통이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쭉 나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쭉 나열해 놓고 보면 가장 근본 원인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가장 첫 번째 있는 거죠. 바빠서. 가장 우리 이제 질병과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프로스타글라딘이다. 이거죠. 병인 3. 그러면 이 병의 뿌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 첫 번째. 바빠서. 여기가 그거죠. 여기가. 바빠서 그렇다. 바빠서 그렇다. 그럼 우리가 치료할 때 근본 치료라고 한다면은 되도록 전제 조건에 가까운 쪽. 이쪽으로 가야 근본 치료에 가깝고 이쪽으로 가면 대증 치료, 표치에 해당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뭐 타이레놀, 아스피린, 뭐 개보린 이거는 어디에 치료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죠. 프로스타글라딘. 이걸 치료하죠. 프로스타글라딘 안 나오게 하려면 이 소화불량을 또 치료해주면 되는데 이 프로스타글라딘을 치료하는 이걸 억제하는 그 약물들은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소화불량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아스피린 뭐 이런 것들은 프로스타글라딘 분비를 억제하는데 이게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억제하다 보면 소화불량이 생기고 좀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것보다 좀 더 근본 치료에 가려면 프로스타글라딘도 적게 나오게 하면서 소화불량도 좋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단계 더 근본 치료로 이제 다가가는 거죠. 의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요? 딱 요까지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뭐 제어할 수 있는 거나 요까지 영역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바빠서 식사 불규칙적으로 하는 거는 환자 본인이 고쳐야 될 영역이지 이것까지 의사가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타글라딘이냐 소화불량이냐 이 둘 중에서 되도록이면 이 소화불량과 프로스타글라딘을 동시에 치료해주는 방법으로 가는 게 재발을 더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학 측면에서 이제 두통을 보면 이걸 설명 잘 해주는 게 MPS라는 게 있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통이 발병하는 원인은 목이나 머리 쪽에 있는 근육들이 주로 이렇게 짧아지는 겁니다. 근육이 단축되는 거죠. 그럼 이 근육 단축은 왜 일어나냐? 또 원인을 한번 좀 파고 들어가 보죠. 근육이 주로 건조해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근육 건조는 또 왜 생기나? 이쪽으로 이제 주로 열이 올라와서 생깁니다. 상열. 그럼 열은 또 왜 올라올까요? 제일 많은 거는 보통 스트레스고요. 갱년기 같은 노화에 의해서도 이렇게 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 증상 중에 두통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두통하고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근육 단축이죠. 그 두통이나 증상과 가장 먼 게 뭡니까? 전제 조건, 스트레스,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근육을 단축된 걸 치료하는 거, 뭐, 트리거 포인트 찾아서 뭐 어떻게 한다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근육 단축 여기서 이제 주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이 두통하고 가까울수록 저 앞에서 화학적으로 본 프로스타글라딘이나 이 근육 단축이나 여기서 치료하면 재발이 빠릅니다.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한약은 요 가까운 단계에서부터 근본 치료에 가까운 것까지 약들이 다 있긴 있습니다. 두통이면 여기에서 사실 가까운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뭐냐면 한방에 두통이면 바나백주 천마탕, 양방으로 치면은 아스피린, 개보린, 뭐 타이레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MPS 치료로 이 근육 단축을 풀어서 치료를 하면 금방은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재발이 잘 된다. 그래서 이 정상과 가까운 이 병인 3, 이게 근육 단축이나 프로스타글라딘 여기서 치료를 하면 간단해 보이고 흔한데 치료가 계속 잘 안 되고 재발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병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요, 근육 단축 이걸 딱 풀었다 하면 뭐 이걸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프지 않으면 바로 통증이 없어지면 되도록이면 빨리 근본적으로 뿌리러 가야 됩니다. 그 최소한 뭐 열이 올라오는 정도 병이 여기서 방어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환자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사가 관여하기 사실 힘듭니다. 환자분들이 내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뭐 집안일이 있거나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뭐 의사가 이까지 관여해 줄 수는 없습니다. 뭐 의사가 직장을 구해 준다든지 뭐 얻는 돈을 보태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근본 치료란 말이 듣기는 좋아서 요즘은 뭐 아무나 뭐 근본 치료 운운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그림을 펼쳐 놓고 딱 보면
이 뭐 그 정상하고 바로 가까운 첫 번째 단계에서 치료하고 있다면 이는 근본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가야 되죠. 뭐 한약으로는 상열감 올라오는, 열이 올라오는 거, 여기까지는 사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뭐 첫 번째 단계도 있죠. 한방 그 처방 중 두통의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뭐냐면 반하배출 천마탕이 있습니다. 저희는 줄여서 그냥 반백탕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백탕은 뭐 담골 두통을 치료한다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담으로 인한 거, 골은 뭐냐면 사지가 차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이거 양증이 아니고 음증이죠. 손발이 차다. 그 전도 이제 뭐 어지러 잘 쓰러지고 눈을 잘 못 뜨고 뭐 그 구름 속에 있는 것 같고 두통 여파라고 나옵니다. 두통 여열 뭐 이런 그 표현도 있는데 깨질 듯이 아프다는 겁니다. 신중여산 피곤한 게 무겁다는 거, 산처럼 무겁다는 거죠. 사지골랭 사지가 차다는 겁니다. 이 음증이죠. 부더가나 편히 눕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애매한데 이걸 구어체로 표현하면 바로 눕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을 이제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보통 이런 분들 옆으로 많이 자죠.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 문장은 좀 어려운 건데 담화적 있습니다. 담화적. 여기서 보면 열이 난다는 거죠. 화를 빼면 뭐가 됩니까? 담적. 예, 담적이 되죠. 화가 있는데 그래놓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담골이란 말이 나옵니다. 골은 사지가 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가 핑핑 돌고 눈앞이 깜깜하고 말하는 게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고 눈을 뜨지 못하고 감고 있고 사지가 차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반백탕이 좋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 화는 양증이고 그것도 음증이고 사지도 차다는 것도 음증이죠. 언뜻 보면 이 문장 내에서 모순이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반백탕 설명은 위에 것이 많습니다. 그냥 담골 두통이라고 나옵니다. 담화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죠. 임상에서 보면은 이게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릴까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반백탕 설명은 위에 걸로 나오는데 이 위에 거는 문장에 이제 모순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치료율이 뚝 떨어지죠. 이게 잘 된다면 뭐 세상에 머리 아픈 사람이 90% 이상은 없을걸요. 뒤에 문장 보면 이 문장 자체를 보면 이게 모순된 것 같은데 오히려 이쪽이 더 현장에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 두 개 다 보면 전제 조건에 따라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기가 사실 이렇게 어려워요. 책을 보기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정확한 해석을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한자로 쭉 된 걸 아까 앞에서 맨 처음에 말했던 환자들이 말하는 언어 환자의 그 구어체 대화체로 그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번역이 돼야 돼요. 그 책에 잘 안 나오는 게 뭐냐면 두통 여파 이럽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이건 좀 심한 거거든요. 가벼운 건 또 잘 안 나와요. 그 다음 뭐 오래되면 또 어떻게 되고 좀 더 감별하는 거. 여러 가지 두통 종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별하냐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의에 보면 다 현장 노하우인데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 중에서
동반 증상, 아까 말했던 동반 증상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여기 빠진 게 대표적인 게 뭐냐? 여기 아무리 봐도 아까 두통 환자 보니까 뒷머리나 뭐 어깨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한강, 뒷목이 아프고 뻣뻣하다는 건데 여기 아무리 찾아보면 한강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임상 현장에 오려면 그 출발점은 이 문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여기로 와야 됩니다. 여기로. 그럼 하나 오죠. 하나 더 와야 되고요. 여기서 또 한 몇 가지가 더 가야 되냐면 두 가지 정도 더 가야 됩니다. 두 가지. 그래야 그 현장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책으로 아무리 봐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방 입장에서 보면 뭐 같은 두통을 환자를 두고 양방하고 경쟁하는데 양방 그 진통제가 얼마입니까? 개당 뭐 200원, 300원 하는데 또 간편하죠. 구입도 쉽죠. 그 우리 한약은 또 비싸지 않습니까? 뭐 치료 기간이 뭐 짧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잘 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통증, 즉 두통 치료를 어느 지점에서 하냐?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이 통증 유발 물질 여기서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주로 하는 것들이 양약으로 치면 이제 진통제류들이 많습니다. 타이레놀, 뭐 아스피린, 뭐 개보린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약들이 주로 위벽을 약하게 하면서 위를 나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프로스타글라딘을 더 많이 생성하게 하는 앞의 원인은 더 나쁘게 하는 거죠. 즉 병의 뿌리를 더 썩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한약은 이런 부작용이 없느냐? 뭐 두통에 반백탕 이런 식이면 한약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통증 치료가 간단해 보이지만 어렵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양약 입장에서 보면 이 진통제류로 하다가 안 되면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그런 약품이나 뭐 뇌전증에 사용하는 그런 약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근본 치료를 가지 못하면은 좀 더 센 약으로 독한 약으로 이제 근본 치료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만약 한약으로 이 프로스타글라딘 이 단계에서 처리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약은 양약과 다르게 안 맞으면 애초부터 안 맞고 부작용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바로 그 다음부터 치료를 안 하죠. 뭐 더 독한 약 이런 거 통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한약으로 이 소화불량 이걸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이 정상에서 근본 치료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이런 기술은 각자 알아서 뭐 가져야겠죠. 근본 치료 방향을 이렇게 쭉 나아가려고 하면 책에서 출발해서 한 3단계, 최소한 3단계는 넘어서야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봤듯이 두통에 동반되는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소화불량, 그 다음에 어깨, 뒷목 이런 거 여기 뭉치거나 아픈 것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나면 근본 치료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동반되는 여러 증상, 즉 상잡이 된 상태를 해결할 기술을 가지고 비위를 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더 독한 약을 쓰지 않고 근본 치료로 가면서 동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도 같이 치료가 되고 재발률을 많이 낮출 수가 있죠. 양방 진통제 같은 경우는 가격도 되게 쌉니다. 뭐 개당 2, 300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한약은 사실 여기에 비하면 엄청 비싸죠.
그런 이는 근본 치료를 못 해준다면 환자들이 한약을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두통에 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